안녕하세요. 배우락과 인연을 맺게 되는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필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요령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작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게 이 토목기사를 준비하시는 요령이에요. 일반적으로 필기를 준비하시는 내용에 6과목을 내가 하겠다 할 때 계획적으로 보면 우리 한 석 달 정도를 필기에다가 시간을 할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에다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게 이제 토목기사인데요. 목적은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어떻게 내가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배우락에서는 전문가 강사님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 맡는 파트들이 토목에 대한 내용이 6과목이 물에 대해 관련된 거 또는 구조에 대한 관련된 거, 그 외에 뭐 토질이나 측량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대표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 18년 강의를 좀 해오면서 학생들과 좀 유대관계를 그나마 좀 제일 젊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대표 강사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내가 뭐가 되는 것이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고 고민들도 하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택시를 탑니다. 그럼 택시를 탔을 때 아저씨한테 면허증 있어요? 라고 물어본 분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은 당연히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목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토목을 하는데 베이스로 기사는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내용이죠.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겠지만, 왜? 떨어지면 또 석 달이 밀리니까 그게 아깝죠. 당연히 4학년 졸업 시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단 시간에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딱 공부 열심히 해, 이거 아니에요. 어차피 배우라고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가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벌써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볼까를 어떻게 끌어내서 좋은 효과를 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달라지세요. 오늘 달라져야 내일이 변화가 돼요. 어제처럼 내가 똑같이 생활을 했는데 내일은 바뀌겠지라고 하는 건 욕심이죠. 꿈입니다. 안 돼요. 로또 사세요.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로또를 사야 로또가 돼요. 여러분들이 토목기사를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배우락을 선택해야 여러분 토목기사를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락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배우락이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으로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필기라고 하는 과목은 6과목이 있습니다. 실기는 뭐 지금 필기만 쭉 얘기할 텐데, 실기는 별도로 좀 빼서 얘기를 해보면, 실기는요 23문제에서 2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다 주관식입니다. 이건 주관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명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글짓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주관식에 대한 이 실기 얘기를 필기 얘기하면서 꺼냅니까? 필기는요 6과목이에요. 그리고 책 보셨죠? 이만해! 한 권이 이렇게 두꺼워. 그럼 봐요. 두꺼운 내용이 많아. 그러면 절대 깊이 안 들어가요. 얕아요. 얕은데 넓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얕은데 넓어요. 실기는 한 권이에요. 시공, 물량, 공정으로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한 권이에요. 그리고 주관식이에요. 좁은데 깊어요. 그럼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계획을 생각할 때 초점을 둬야 되냐라고 한다면 실기를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있어야 돼요. 얘가 합격해야 필기까지 다 자격증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먼저 필기부터 합격해야 실기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사는 다 필기잖아요.
네, 그럼 뭐 필기를 좀 자세히 알아보면 필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제가 몇 과목? 6과목이라고 했어요. 시험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응용역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학이라고 하죠. 네, 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1교시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교시로 측정이 되는 것이 측량이에요. 3교시로 출제가 되는 것이 수리고요. 그 다음에 4교시로 출제가 되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및 PCS인데 우리가 어떻게 강구조라고 하죠? 예,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철근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토질이 있고요. 마지막 6과목으로 상하수도라고 하는 상수도, 하수도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의 특성이 다 있어요. 제가 아까 표현했듯이 얘는 1교시에 가있고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의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순서에 입각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부터 풀면 되니까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럼 준비하는 요령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1교시라고 말한 역학과 4교시라고 말한 철근 2과목은 구조라고 하는 내용으로 묶여집니다. 역학이라는 내용과 철근이라고 하는 과목이 유사성이 있다라고 내용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요. 수리라고 하는 과목과 상하수도라고 하는 과목은 물입니다. 물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리라고 하는 것은 유체역학이에요. 근데 유체역학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응용역학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요. 아이고 얘가 훨씬 더 어려워요. 가정을 많이 하니까. 하나의 힘으로 작용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야 돼? 쉬운 문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리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로만 가면 돼요. 미분방 정식까지 갈 필요도 없고 편미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요령만 알면 돼요. 뭐 라운드가 없고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 막 따지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가정을 해서 힘을 3차원에서 2차원으로, 2차원에서 1차원으로 줄여나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나 하기가 너무 싫어. 여기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지금도 그럴걸요. 여러분들이 왜 인터넷 강좌라고 하는 것이 좋냐라고 말하잖아요. 언제든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영상 강좌의 장점은요. 새벽 1시에도 볼 수 있어요. 6시에도 볼 수 있고요. 2시에도 볼 수 있고요.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언제든 안 봐요. 몰아보려고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짜듯이 하루에 내가 2시간을 본다, 3시간을 본다 이런 개념으로 차근차근 나가야 돼요. 자격증을 합격하기 위해선 거북이가 되셔야 돼요.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서는 안 되고 계획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는 겁니다. 대신 공부는 토끼처럼 해야 돼요. 제가 그런 거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구조와 물이라고 하는 과목이 이렇게 편애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과목들인데 제가 하는 과목에서는 측량하고 저는 흙을 다룹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만날 때 측량이라는 과목하고 흙을 다룰 거예요. 그러면 왜 네가 다 6과목 다 얘기해? 전 과목을 다 하긴 하죠. 제가 다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다 각자 있는데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이 관련을 해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준비 요령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준비하는 거. 그러면 내가 공략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역학에서 챕터를 다 형태를 찾아봐. 힘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가 조금씩 줄여요. 힘과 모멘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다음에 재료. 예를 들어 이제 챕터별로 다 표현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힘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재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단순보 표현은 역학적 성질 이런 거 표현하죠. 그 다음에 단순보로 들어가요. 그럼 단순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쭉 설명합니다. 발력이 어떻고 그 다음에 전단력이 어떻고 힘 모멘트가 어떻다. 마지막에 꽃은 영양선이죠. 영양선이 어려워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역학을 외워요? 이거 좀 이상하시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뭐 준비 요령들은 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정보 끝나면 이제 보에 대해서 우리가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라멘, 아치 쭉 얘기해 나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기둥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나갈 거예요. 제가 수업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냥 어떤 순서에 의해서 입각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측량이라는 것은 그러면 한번 챕터를 한번 구성해 볼게요. 전체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측량. 우리가 측량이라는 것이 뭐니?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하게 되겠죠. 뭐 측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냐? 정의. 뭐 측량이라는 것이 뭐냐? 개념을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개론이라고 표현해요. 측량학 개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측량이라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쭉 하는 게 첫 장이야. 그럼 측량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것이 끝나면 거리 측량을 얘기하겠죠. 아, 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해했으면 이제 평판. 측량이라는 말을 뺄게요. 그 다음에 레벨, 높이가 어떻게 된다. 레벨. 그럼 높이까지 쟀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 이제 점의 위치를 파악하겠다. 기준점 측량. 기준점 측량에는 또 세 파트로 분리가 돼 있죠. 그럼 이렇게 파트가 분리가 됐어. 그럼 기준점 측량까지 우리가 이해가 됐으면 스탈리아 측량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면적, 최적. 그 다음에 하천. 도로, 사진 측량. 제가 하천과 도로를 옆으로 다시 뺀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챕터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챕터가 구성이 됐을 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1장에서 2문제, 재료에서 2문제, 3문제, 단순보에서 2문제, 보에서 3문제, 라멘에서 4문제, 아치에서 2문제, 기둥에서 2문제, 뭐 부정정에서 4문제. 20문제 나왔다 쳐요. 순서에 입각해서 나오느냐? 안 그래요. 그런데 순서에 입각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훨씬 쉬워요. 그날 공부한 거 문제 풀면 어떻게 돼요? 잘 풀려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난 거 풀면 어떻게 돼요? 까먹은 것도 있지만 뒤죽박죽 섞여서 잘 안 돼요. 시험 문제는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럼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걸 우리가 그럼 어떻게 또 공략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알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 고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형성은 상, 중, 하 세 파트로 나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에 속해 있는 거, 중간 정도 수준에 속해 있는 거, 그 다음에 쉬운 문제에 속해 있는 거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상에서도 상, 중, 하로 분리가 돼요. 중에서도 상, 중, 하로 분리가 되고 하에서도 상, 중, 하로 분리가 돼요. 하는 좀 더 쉽지만 아주 눈에 보이는 문제도 있고 살짝 꼰 것도 있어요. 그때 이제 하에서도 개념을 물어보는 내용에서 그런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파트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상에서 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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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문제, 2문제, 2문제, 2문제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평이하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20문제예요. 이 20문제를 상중하에 관련된 거에 측량에서 첫 회로 있는 것 중에 얘가 마찬가지로 2문제, 3문제, 2문제, 2문제, 4문제, 3문제, 2문제, 4문제, 3문제, 2문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쳐요. 그러면 뒤죽박죽 섞여 있어. 거기다가 얘네들이 다 어려운 것들이 만약에 앞에 포진돼 있다. 그러면 머리가 굳어요. 무슨 말이냐면 측량을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A형과 B형이 주어지거든요. 시험 문제가 컨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 거하고 내 문제하고 다 틀려요. 사선이 같게 이렇게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컨닝을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A형 받은 사람과 B형 받은 사람의 내가 단연간 비우니까 이렇게 나와. 어떤 사람이 운칠기삼이란 말을 할 때 난 되게 싫었거든요. 야, 기사를 준비하는데 6과목을 내가 60점 맞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운칠기삼이란 말을 하냐.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란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반감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저도 깨닫게 되는 게
야, 이거 운칠기삼도 있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내가 넘어가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가지라는 거야. A형을 가진 사람의 시험 문제가 똑같은 측량인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이요. 다 쉬웠어. 즉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요. A형을 받은 측량은 되게 쉽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거 되게 쉬운데? 이러면서 6번, 7번, 8번 어려운 게 나와도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측량인데 B형을 받은 사람인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상해에 속해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되게 어렵게 받아들여요. 측량 되게 어렵게 나왔네? 그래서 게시판 같은 거 보잖아요? 아니면 이제 수험생 끝난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 들어올 때, 와, 이번 시험 측량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측량 너무 쉬웠어요. 왜 그럴까요? 공부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 지금 배우락에서 측량을 아니면 토목기사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저희가 바라볼 때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배우긴 했는데 끄집어내질 못해요.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내가 말을 못해. 그러면 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토목을 몇 년간 배워왔잖아요. 몇 년간 배워왔는데 측량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 할래요? 측량이 뭐예요? 한 줄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못해요. 측량이 뭐냐? 점들의 상호 위치요, 위치. 파악하는 거예요. 점의 상호 위치만 파악하면 끝이야. 그래서 맞는 걸 어떻게 파악한 걸 도면으로 만드는 것이 측량이에요. 그럼 점이랑 하는 위치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 거리, 각, 높이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점을 왜 구했어? 점을 쫙 연결하면 선 되죠. 선을 쫙 연결하면 면 되잖아요. 그게 측량이에요. 별거 있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하라. 말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그 과목에 깨닫는 친구예요. 거기까지 공부를 갔다라고 하는 건 잘하는 거죠. 왜 필기를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개론이든 뭐든 아니면 정의를 탁탁탁 말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개념을 갖지 말라고 표현하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뭐 파트 알아서 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배우락에 있는 동영상을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아무리 힘들어도 1시간이라도 멈추지 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2달 동안. 이게 멈춰지는 순간 내가 내일 해야지라고 할 때 내일은 2시간이 4시간이 돼요. 오늘 2시간 안 봤는데 어떻게 내일 4시간 볼 거예요? 안 됩니다. 시험 문제가 어렵고 좋고 쉽고 아니 이번에는 쉽게 나왔어. 웃기지 마세요. 나라 시험이 무슨 쉽고 어렵고가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이 파트로 나온다니까. 우리 여기 배우락 사장님하고 PD님이 필기 이거 좀 이렇게 총론 같은 것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 저는 온갖 생각을 다 해요. 어떡할까? 토목기사 되게 쉬운 거니까 이거 해. 그러면 무조건 배우락에 하면 합격해. 꽃일까? 꽃인들 본인이 안 하면 입에다가 넣어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입에 강사들이 야 이거 먹어야 돼. 그래서 고기에다 상추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싸고 밥 쌌어. 입까지는 막 갖다 줘. 쉽지 않으면 네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딱 봐. 네? 막 불끈해. 그렇게 화를 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 너만큼 내가 한다. 이런 생각하면서 막 반항도 해. 좋아.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불만이면 불만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서 그거에 대처를 하지.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하지 말고. 알겠죠? 그러면 내가 왜 이 얘기였을까? 내가 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쭈르륵 나왔다면 이 문제가 되게 어렵다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6번서부터는 이제 쉬워질 거라는 거예요. 겁먹지 마. 뇌가 마비가 된다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데 라고 하는 순간 그 과목 자체가 막 내가 흔들려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를 자꾸 최면 거세요. 쉬운 게 나올 거야. 이제부터 쉬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가지고 있어야 6과목을 준비하는데 내가 다 잘한다 이러면 모르지만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 출제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파트를 알았으니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 그럼 마인드 컨트롤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준비하는 요령이에요. 아까 구조라고 하는 파트에 대한 거, 구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한다면 50대 50이에요. 별로 구조 안 좋아해. 그런데 구조라는 과목은 제가 이렇게 좀 해보면 영어하고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들 영어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어떤 수준이 쭉 올라갈 때까지 점수가 올라가다가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머무르고 올라가다가 머무르거든요. 이 올라가기까지가 힘든 거야. 여름에 내가 뭐 석 달 끊었어. 그래서 막 공부하다가 여기 탁 치려고 하는데 계약이야. 그럼 학원 안 가.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돌아가는 거야. 학교 다니면서는 안 하니까. 그러면 그냥 계속 여기서 올라가다 어느 순간 내가 탁 깨우치는 게 있어서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를 수준을 머물러요. 영어가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다가 여기서 하신 뒤에 겨울방학 때서 또 공부하다가 어떻게 쭉 올라가서 깨우침을 딱 받는 순간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멈추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일정 수준을 머무르거든요. 얘가 그래요. 구조가 내가 시험 보면 50점 항상 맞아. 그럼 50점 맞으면 그 50점이 어디서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50점을 계속 맞아요. 그러다 내가 어느 순간 머리를 탁 깨우침을 느껴. 그러면 60점, 65점, 70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이 힘든 거야. 그러면 그때 올라갔을 때 이상하게 뭐 요번 막 모의고사 보는데 힘 재료에서 막 팍 틀려나가다가 어떻게 부정정에서 막 4개 다 맞고 막 희한하다니까요. 점수가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 과목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구조는 50점만 맞자 이렇게 생각해. 반타작만 하자 우리. 벌써 마음 편하게 가지라 이거예요. 나는 100점이 10개야. 100점이 10개야. 왜? 난 목표가 50점이니까. 그러면 45점 맞으면 나한테 죽어야 되는 거야. 맞아야 되는 거야 이건. 막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야. 학원 폭력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동영상이라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다행인 거예요. 맞는다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다 생각을 해야 조금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조는 내가 50점 맞자. 마음을 좀 홀가분하게 생각을 해. 그래놓고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좀 느긋하게 먹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건 못하겠어. 그럼 하지 마. 영양선 아무리 봐도 내가 안 돼. 하지 마. 안 되는 거에 왜 많은 시간을 투자해? 하지 마세요. 자신 있는 거에 차라리 하세요. 기둥, 슬래브 이런 쪽에 하세요. 라멘, 아치 이런 쪽 가세요. 그러면 단순보도 어려운데 라멘, 아치. 라멘, 피면 단순보예요. 그걸 꺾어놓으니까 라멘이 되는 거지. 그럼 라멘을 왜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귿자 라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물을 왜 만들까요? 디귿자로. 간단해요. 교량에 여러분들 한강 지나가면 교량들 다 있잖아요. 지진이 막 와. 그럼 지진이 어떻게 위에서도 이렇게 밑에서 위로도 치지만 옆으로도 가잖아요. 그러면 교량을 탁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그럼 교량 어떻게 돼요? 슬래브가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슬래브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슬래브 아니에요? 교량이잖아요. 교량. 지진이 딱 왔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기둥하고 슬래브가 붙어 있어? 얹어져 있는 거지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슬래브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딱 닫혀 있는 거고 슬래브와 슬래브,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자리가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끊어져 있던 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교량 지나갈 때 버스 타고 가면 덜컹덜컹 하잖아요. 덜컹 안 해? 그럼 다 에쿠스 타고 다니는 거야. 에쿠스 타고 다니면 덜컹 안 해. 근데 버스 타고 다닐 때 교량을 덜컹덜컹 할 때가 끝난 거야. 슬래브와 슬래브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경간, 지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전문 용어로 쓰면 학생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래. 지간이란 건 뭐고 경간이란 건 뭔데 왜 한 스판이냐? 기둥 끝선에서 끝선까지 가는 게 경간이에요. 지간은 기둥 중심에서 중심까지를 지간이라고 그래. 그럼 비슷한 용어긴 한데 어쨌든 다른 용어로 써요. 그런 전문 용어들을 풀어놔야 돼. 풀어서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풀어서 수업을 하니까 그러면 라멘을 왜 있냐? 지진이 와. 그럼 어떻게 돼? 교량하고 슬래브가 다 떨어져 날아갈 거 아니야. 누군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라멘이야. 이렇게 잡아서 있는 거. 그럼 얘가 지진이 꽝 왔으면 얘가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교량에 지진이 왔을 때 문제가 안 생기지. 지진만 오면 교량 무너져 봐요.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라멘을 어떻게 알아야죠. 토목과인 우리가 모르면 누가 해주겠어. 교량 안 만들 거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밥을 먹고 살 거니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감을 갖는 개념보다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해야 될 건 즐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지 마세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 파트에서는 내가 50점은 맞겠다. 마음을 좀 여유를 갖고 막 80점, 90점 맞아야 되는데 부담되잖아요. 이렇게 해. 그 다음에 물, 수리, 그 다음에 상하수도, 물이에요. 아까 수리라고 하는 개념은 계산으로 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쉬운 개념에 있는 문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상하수도, 얘는 다 법이에요. 법이라고. 시방서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암기야, 암기. 그래서 어떻게? 토목기사에서 수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상하수도랑 토질이야. 그 다음에 토질, 측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하수도랑 토질은 암기 과목이에요. 왜 암기 과목이라고 하냐? 여러분들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서브에 대한 내용도, 서브노트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서브노트를 여러분들이 만드셔가지고 자주 본 분들이 이제 만약에 모의고사를 본다. 그럼 그 서브노트를 한번 다 보고 시험 봤잖아요. 점수가 80점, 90점으로 확 올라가요. 근데 그 서브노트를 안 보고 시험 보잖아요. 50점, 60점으로 뚝 떨어져요. 이건 암기 과목이 되게 많아요. 암기할 대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네 둘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암기 과목이니까. 외우는 것들이 많아서 짜증나. 여러분들 구조, 역학, 여러분들 뭐 철근이든 계산 문제라고 암기가 없을까요? 최소한 공식도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공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변형이 생기는 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더 놀라운 친구들은 문제도 암기를 합니다. 그 답이 시험 볼 때까지 간다면 굿이죠. 근데 그렇죠. 사람 머리는 일주일밖에 안 가요. 지금은 아는 것 같지만 2, 3주 뒤에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못 풀어요. 외웠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로만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풀이를 해야 되고 그 공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급하니까 그냥 막 그때 막 계속 암기만 하려고 합니다. 급하니까 오늘 막 3시간, 4시간 공부하라 그랬어. 그래, 박용복이 공부하라 했으니까 내가 공부할 거야. 좋아, 3시간 했으니까 됐지.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는 있지만요. 효과가 극대하게 떨어져 버려요. 그 문제를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시간이 많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대신 그 문제의 공식이 어떻게 활용되는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건 맞아요. 그건 필요합니다. 하나의 공식이 이렇게 변형이 돼서 물어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파악을 알아간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파트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지금 10챕터 대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60챕터예요. 그 60챕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60챕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략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수리나 구조나 아까 그러니까 철근이나 역학은 계산 문제가 좀 많다라고 표현했던 거고 토지라고 상하수도도 암기다. 측량도 암기도 필요하지만 계산 쪽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5차 싫어하는 거예요.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세요. 측량이요? 아까 제가 쭉 썼지만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녹아 들어가 있지만 거리 측량 별도, 평판 측량 별도, 레벨 측량 별도 다 별도예요. 얘 모른다고 얘 못 푸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측량은 또 그런 특징이 있어. 한 파트 안 했을 때 뒤로 연결되지는 않아. 하지만 다른 챕터들은 앞에 내용 모르면 뒤로 갈수록 더 몰라져요. 연관이 계속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점수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는 것을 한다면 상하수도와 토질은 80점 이상 맞자. 이렇게 목표를 갖는 거야. 수리는 60점 맞자. 측량은 50점 맞자. 합격이에요. 합격이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게 되나? 합격입니다. 왜? 72개가 넘어갔잖아요. 72문제만 넘어가면 여러분 합격이에요. 내가 평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막 점수가 우리 가우스 곡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60점이 가장 많아요. 요점이. 여기 보면 60점이에요. 내가 70점, 80점, 90점 맞았다. 평균이 내가 막 한 75점, 막 85점 맞았다. 자격증이 빨간색 나와요? 자격증 노란색 나와? 똑같이 검은색 나와요.
72개에서 60점, 뭐, 002점 맞았다. 이 친구나 똑같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제가 바라볼 땐 얘가 좋아요. 그 대신 찌릿찌릿하죠. 합격했을 때 쾌감 어떨 것 같아요? 죽여줘. 와, 막 불안불안하거든. 그럼 이게 가장 경제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가장 경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 6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맞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을 줄이자라는 게 아니야. 지금 제가 이런 특강을 하는 이유는 공부를 우리가 덜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곳에 많이 투자하자요. 그럼 많이 투자하자는 게 상하수도하고 토지에다 많이 투자해 이 말이 아니고 각 과목들에 대해서 어려운 거부터 탁 튀어나오진 않거든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쉬운 거부터 쭉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쉬운 것까지 나오는 데까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알라는 거야. 그걸 외우려고 자꾸 들이지 말고. 알고 푸는 것과 모르고 푸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특강하시면서 제가 말할 때 만약에 거래친장이 60문제, 뭐 평판친장이 70문제 막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동영상을 다 봤어. 그 문제를 또 풀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론 정리를 좀 했어. 1시간 했어. 그리고 문제를 풀려니까 60문제, 70문제니까 어떻게 한 3시간 들어가. 특히 직장인들. 학생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직장인들은 6시, 7시에 집에 와서 밥 먹고 뭐 씻고 해가지고 8시부터 공부를 해. 그럼 동영상 1시간 봤어. 그럼 9시. 그럼 내 거 정리하는데 10시. 그럼 문제 풀려는데 어떻게 해? 내가 3시간 이상 걸린다 했는데 12시면 자야 되잖아요. 또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1번부터 쭉 풀어서 50문제, 70문제인데 50문제까지 풉니다. 그리고 60번, 70번은 날려버려요. 안 한다고. 풀 수가 없잖아요. 자야 되니까. 공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효과가 안 좋아요. 왜? 뒤에 문제가 나오기가 쉬워요. 아까 아는 데까지만 하면서요. 아는 데까지 한다는 개념과 뒤에 거 하지 않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직장인들은 하느냐? 13579로 문제 푸는 거예요. 13579로 푸는 이유가 뭐냐면 비슷한 문제가 뭉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뒤에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것보단 앞에 문제에서 뒤에까지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3579로 푸세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풀지 마시고 13579로 풀면서 아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변형이 곧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준비하는 요령은 우리가 필기를 할 때 아, 이 6과목에 대한 것을 전체 챕터를 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챕터를 다 적을 수 있으면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럼 최소한 이 챕터를 다 구성했다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그 챕터들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아 이게 저 레벨이 몇 챕터였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면 레벨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6과목에 대한 것을 머릿속으로 쭉 그려볼 수 있다는 것까지 가는 방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과목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하는 과목 2과목 뭐 예를 들어 상하수도하고 토질 같은 경우를 줬다. 그럼 얘네들은 한 80까지 만드셔야 되는 거고 다른 과목들은 내가 좀 잘 못한다. 그러면 점수를 좀 낮춰서 하는 겁니다. 대신 40점 이상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럼 40점 이상 맞추는 방법은 그렇죠. 정규 강좌 들으시면 제가 마지막 거의 타임에 무조건 4문제는 맞추게 해줘요. 3, 4개는 맞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그 3, 4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5점 맞은 사람과 40점 맞은 사람은 과락으로 얘가 아무리 평균 85점 맞았어도 떨어져요. 이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만약에 35점 맞았어요. 그럼 35점 맞았으면 얘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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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이라도 떨어진다고. 과락이 있기 때문에. 그건 되게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최소한 40점 이상은 맞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락을 안 맞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특강을 들으시면서 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잡으셨다면 아 그러면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겠네. 한번 빈 종이에 전략과 전술을 짜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계획을 다 했으면 계획을 이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래 배우라고 해서 토목기사를 내가 필기 과정을 2달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본인에 의해서 만든 거니까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북이가 되셔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이걸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2시간씩 본다, 1시간씩 본다 계획을 잡았으면
그 시간에는 웬만하면 꼭 보셔야 돼요. 학원 다니듯이. 그런 걸 안 하면 이거 1시간 뒤에 보도 되지 않나? 2시간 뒤에 보도 되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든 볼 수 있는 게 인터넷이지만 언제든 안 볼 수 있는 게 또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좋은 상품으로 여러분한테 계속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도 우리를 안 봐주면 다 꽝이에요. 부탁드립니다. 계획을 잡으시고 공부를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달라지세요. 그래야 내일이 바뀝니다. 신청하시고 공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